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리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2월 3일 현재 시간 8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CIS 코드오너 둘둘둘 080입니다. 자, 080. 자, 일단 브리핑 드리기 전에 앞서 제가 이제 무료방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로 지금 종목들하고 정보들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VIP 뭐 영업이라든가 회원 가입 권유라든가 VIP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는 뉴스들,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들, 시장의 관점들 그런 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다음 주부터는 종목들을 좀 추천해 드리지 않을까. 이제 룰이 있어요. 또 룰을 좀 지켜주실 분들은 들어와서 매매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들어오시는 방법들은 구독하시면 방금 이 영상이 채널 메인에 나옵니다. 구독하시면 채널 메인에 나와요. 참고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제가 살짝 이전에 한 이때쯤에 제가 한 11월 달쯤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의 형성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가가 좀 반영이 되는 것들이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형성되는 게 제가 이제 주식 교육 자료들을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주가는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결정된다. 이게 기대감이고 실망감이다. 그럼 기업에 대한 가치가 통상적으로 이 장기평선이라고 했죠. 이 장기평선. 근데 장기평선도 살짝 흩어졌어요.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장기평선이라고 하면은 이 플러스 기대감의 영역이고 마이너스의 실망감의 영역이라고 했죠.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여기 그리고 여기 영역이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좀 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아니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현금 확보를 계속하면서 야금야금 정리하다가 오른쪽 어깨가 빠지면 매도를 했다가 이때 당시에도 좀 말씀드렸을 때 이제 오른쪽 어깨 빠진 겁니다.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빠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10주를 하고 평균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비중 확보 10주 정도로 매도를 한 상태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정을 받으면은 또 이제 10주를 매도를 했으니까 10주에서 10주 매도했으니까 이 현금이잖아요. 이거를 또 여기에 하면은 평균 단가가 또 낮아집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포인트가 장기 평선이라고 했어요. 여기 야금야금. 그래서 상승하는 모습들. 당시 여기 이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돌파를 좀 기대를 해보지 말자. 왜냐면은 시장성에 대한 시장성, 주식 시장 이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경계는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것들도 좀 있었으니까 이탈을 했으니까 여기 장기 이평선에서 야금야금 모아가는 게 포인트지 않을까. 그런 결국에는 우행보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랑 시장성의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조합을 해가지고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들이 약간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은 야금야금 10주를 여기서 정리를 하신 분들이랑 야금야금 매도하시다가 뚝 떨어진 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오른쪽 어깨가 빠졌으니까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했고, 여기서도 이제 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여 위에서 비중이 좀 남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모아가시면 되고 평균 단가를 낮추시면 되는 거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기평선이 살짝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한 다음에, 회복세를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지도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평선까지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면, 여기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면 이 하단 추세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여기 지지 구간들. 이런 식으로 포인트 1, 포인트 2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어떻게 잡아갈지 결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에서 빠질 수 없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얘네들 보면 LG 에너지솔루션 주요 고객사가 LG화학이었는데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죠. 삼성 SDI, 노스볼트 캐파 확대에 따라서 또 이제 얘네들이 전국 공정 뭐 쿼터, 캘린더, 슬리터 장비들을 주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애플카, 리비안, 테슬라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수주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GM이랑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졌습니다. 160기가와트 헤르츠 예상 114공장 합쳐가지고 성장세를 보면서 GM 전기차 수요 높아 계속 이제 이 글로벌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 이렇게 나와 있죠. 오각 생산 체제 유럽,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북미 이런 쪽으로 계속 공장 확보를 하고 있다. 공장을 확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캐파를 증설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2000년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게 CIS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죠. 장비 수주 특성상 4분기에서 1분기 수주 증가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죠.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면 지난 이제 9월 달까지 이렇게 쭉 수주 규모들이 좀 이렇게 있었다. 그 뒤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공시들 그 뒤에 나온 것들 보면 여기 단일 판매 12월 24일 그리고 11월 17일 이것도 다른 이제 수주가 나오진 않는 상황들인데 여기 또 여기 또 국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비밀 보호들이 좀 요청이 나오면서 그 매출액 대비 17% 상대방은 일단 비밀 보호다 그리고 이치한지 전국 제조도 강기 16% 정도 또 이제 이렇게 계약이 또 추가 수주를 추가해서 받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이랑 합작 공장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주가 더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혜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모멘텀들은 계속 유지가 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CIS의 수혜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좀 나옵니다. 이게 지금 1월 3일에 나왔던 리포트거든요. 1월 3일. 자, 이치전지 전국 공정 업체이며 장비 투자액 중 전국 공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향후 4년간 아까 전에 150 뭐 정도 규모 160 규모라고 했는데 245 규모의 캐파 증설이 예상되면서 수주액이 0.8에서 1.2조 원의 LG에너지솔루션이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치전지 장비 업체의 주요 생산 공정 핵심 장비 생산 여부와 고객사 내 M&S 등에 따라 실적이 좀 좌우가 된다. 약간 전국 공장 업체에서 좀 주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플카라든가 그리고 또 소니의 소니 맞죠? 소니의 이치전지 소니카 뭐 그런 것들도 향후 이제 기대감으로도 전반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실적 전망들을 보니까 내년에 1분기 신규 수주분까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수주 잔고로 감안하면은 2022년 매출액이 2021년 1,200억이었는데 매출액이 1,900억 원, 영업이익이 230억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치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죠. 투자 심리에서 개선이 된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호적으로는 작용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자, 영업이익들을 보면 1,181억 원, 영업이익이 139억 원이었죠. 2020년도. 근데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면 적자예요, 그냥. 자, 근데 여기서 2021년 매출액이 1,220억 원. 여기서 소폭 선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영업이익이 110억 원. 그럼 2020년도보다 살짝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당기순이익도 적자가 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겠죠.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서. 근데 이제 2022년도라고 하면은, 자, 여기 이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2021년도 영업이익이 2220 그리고 여기 영업이익이 110억 원 그리고 여기에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1900억 매출액 1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30억이다. 그러면은 이번 연도의 실적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이게 현실화가 되는 것들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들 체크를 계속 해나가면서 주가에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수주가 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번 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이 공간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마이너스가 나는지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행보 흐름들 그렇기 때문에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수주가 좀 들어오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1, 2, 3분기부터
이번 2022년도에 23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 그리고 기대감이죠. 이슈 재료들이죠. 이슈가 나와줘야,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줘야 또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수주가 좀 들어오는 것들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2020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들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거 우리 홈페이지 한참 이거 공부 계속 했었죠. 이 공정들, 각 장비들의 실물 모습들 홈페이지 들어가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주 잔고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수주가 매출에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서서히 좀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제 또 대응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 시장성 요인들도 반드시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시장을 계속 경계를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기서 이 CIS에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방에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은 제가 계속 이제 투자 의견들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보면, 여기 이 내용들 보면 아마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들 안내 드렸으니까 구독하시고 채널 메인 보시면 된다라는 거, 영상 보시면서 안내 받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CIS 브리핑 종목 추천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